네, 반갑습니다. 저는 S클래스 국어학원에서 안양예술고등학교 1, 2학년 내신 담당하고 있는 이도 강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오늘 안양예고 1학년 시험이 마무리가 되어서 리뷰차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적이 있거나 뭐 이런 학생들은 혹은 학부모님들은 이 영상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분석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중단원, 소단원, 그리고 문제수, 난이도별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기존에 예고했던 영화업 비평문은 제가 보기에도 사실 너무 쉽기는 했습니다만 아예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거 제외한 나머지 지문은 골고루 잘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를 보시면 정비전이 가장 낮았고요. 그리고 중세국어가 사실 매년 안양예고가 중세국어를 시험 범위로 내는데 그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는 있습니다. 조금씩 중세국어는 쉽게 가자 이런 방향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난이도는 3개 정도로 두었고요. 근데 이제 교과 문학이었던 송미인국 진달래꽃 그리고 비문학 석빙고 손해보험 지문은 그래도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난이도 4개 정도로 두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일단 문학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사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학 문제가 학교 필기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 꽤나 충실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3점짜리 보기가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실 쉽게 풀 수 있었느냐 하면 정말 숙련된 친구들은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문학 같은 경우도 나걸, 구준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이걸 선지에서 살짝 보거나 다른 말로 틀어서 말했을 때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 같은 경우는 선지 2개 내지는 선지 3개에서 조금 고전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살짝 틀어서 한 2개, 3개 선지 중에서 고민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이 문학에서는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특이한데 물어볼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추상의 구치하를 물어볼 수도 있었고 반어가 드러난 것도 물어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조물의 탓으로 돌리는 것. 여기 친구가 잘 써놨죠. 운명론적 가치관이 드러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사실 이런 문형 자체는 이런 문형은 되게 흔한 문형이긴 합니다만 요걸 물어보는 경우는 잦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참신하고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길흉화복을 하늘에 맡겨두고 이거 운명론적 세계가 운명론적 가치관이네 라는 걸 캐치를 했으면 그래도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아이들이 조물의 탓이로다 운명론적 가치관 이건 확실히 알겠어. 근데 그걸 1, 2, 3, 4, 5번에서 고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모의고사 작품인 정비전인데요. 이 보기도 모의고사 보기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문학하고 중세 국어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손해보험하고 여기 나와 있는 석빙고 지문 2개 다 보기를 모의고사랑 거의 유사하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안양예고 1학년 시험은 아마 선생님께서 바뀌지 않으시는 한 앞으로 비문학 시험 범위가 지금까지 한 몇 년간 계속 비문학의 시험 범위에 들어갔거든요. 3점짜리 보기 문제만큼은 모든 선지 그리고 보기를 어떻게 찢어서 해독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남들보다 조금 유리한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유사하게 활용을 했고요. 중세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국어도 학교 필기에 조금 충실하게 출제를 했었는데 이거 제가 참 강조한 내용인데요. 이거 비교부사격 조사 현대국어의 와 과랑 대응이 되는데 비교 의미가 없으면 비교부사격 조사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얘 둥귀개는 당연히 비교부사격 조사가 맞고 근데 부스메의 애는 비교부사격 조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래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문학은 학교 필기에 조금 충실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쉬웠느냐면 절대 쉽지는 않았고요. 학교 필기를
툭 질문하면 툭 나올 정도로 달달 외우고는 있어도 이걸 다른 말로 살짝 틀거나 변형하면 쉽사리 답을 고르지는 못하게 그런 식으로 출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문학은 제가 몇 번 강조드립니다만 보기 활용 능력을 상당히 강조했고요. 그리고 세세한 정보 판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석빙고도 석빙고지만 이번에 손해보험 지문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조금 많이 헷갈릴 만한 뭐 이를테면 보험의 목적, 보험자, 피보험자, 피보험이익, 보험금의 보험가의 보험금, 보험료 이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떨 때 보험 금액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뒤섞이거든요. 아무리 짧은 아무리 제시해준 비문학 지문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런 헷갈리는 어떤 개념들 정확하게 음각을 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험 범위에 있었던 보험가의 보험금의 보험금은 너무 비슷한 말맛이 너무 비슷한 뉘앙스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랬고요. 문법도 학교에서 강조한 내용 위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별표 쳐준 거 위주로 나왔고요. 약간의 응용은 있었습니다만 저는 암기만 충실하게 되어 있었다면 틀린 문제는 사실 많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지문 숙련도가 점수를 조금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점수를 조금 취합해보면 중간이 없다. 90점대 친구들, 80점대 후반 친구들, 그리고 확 내려가서 60점대 후반, 70점대 초반 친구들, 그리고 50점대까지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문 숙련도가 일정량 이상을 넘어가면 80점대 후반 이상의 점수가 나오고 일정량 미만으로 떨어지면 아무래도 시간 관리에도 신경이 조금 쓰이고 헷갈리는 선지도 두세 개쯤 되다 보니까 네, 점수대가 양극화가 조금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직보자료 및 동형 모의고사 적중 문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매 시험 때마다 동형 모의고사를 만들고요. 그리고 직전 이 암기 자료를 만듭니다. 이 암기 자료는 가장 효과적인 출처 자료인 학교 선생님의 필기와 말씀을 과별로 취합을 해서 만들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거를 달달 외우게 시킵니다. 근데 이거 달달 외우게 시킨다고 고득점이 나오지는 않아요. 1학기 기말고사 때는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이거 달달 외우면. 근데 2학기 중간고사 많이 어려웠고 이번 시험도 달달 외운다고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필기 그리고 프린트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아무래도 시험 대비 기간이 조금 있었고 그동안 제가 뭐 과제로 냈던 아니면 확인 테스트로 냈던 모든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 찾아오라 그러면 사실 전부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연계가 되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8주차 마지막에 드렸던 동형 모의고사 적중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요거 정비전의 서술상 특징 요거는 정답 선지까지 비슷비슷했고요. 뭐 마찬가지고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적중했다고 보기도 살짝 애매한 것이 비문학 문제는 보기가 거의 모의고사랑 흡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어렵게 내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랑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정비전 문제인데요. 요거는 제 자체 자료에서 거의 흡사하게 출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께서 사실 강조한 내용이라 조금 뻔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암기 자료가 나가고 요거 달달달 외웠던 학생들 그리고 직전 보강 때 제가 강조했던 내용 유심히 들었던 학생들은 무난하게 고득점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기조 속에서 첫 번째 문학은 일단은 학교 필기 반영과 암기 자료 달달 외우긴 하셔야 됩니다. 달달 외우고 나서 2차적으로 응용을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접근하려고 하면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개념어, 내용, 문장 살짝 튼 거, 변형한 거 이런 거 캐치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문학은 모의고사 변형 혹은 모의고사 보기 요거 처리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해요. 특히나 보기 문제는 거의 이거 나올 거야 라고 점을 찍어주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접근 방법 어떻게 찢어서 해독해야 되는지까지 확실하게 숙련도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헷갈리는 개념 특성 명확히 구분해 두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히나 이번 시험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보험가의 보험금의 보험금 보험료
보험의 목적, 피보험 이익, 보험자, 피보험자. 우리 요거 정확히 금이 그어져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지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시험 분석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이후 특강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 2학년입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어서요. 2학년 교과서도 바뀝니다. 기존의 2학년들은 1학기 때는 지학사 독서, 2학기 때는 지학사 문학, 2학기 때는 비상 독서를 활용을 하고 거기에 곁다리로 모의고사 문학이나 비문학을 시험 범위에 추가하는 식으로 시험 범위를 구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올해 안양예고 2학년이 어떤 국어 교과서를 채택한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모의고사 기조는 유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몇 년 동안 유구하게 이어져온 전통이고 선생님께서 몇 번 바뀌시더라도 똑같이 모의고사 이 정도는 출제한다는 기준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모의고사를 접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안양예술고등학교는 어떤 모의고사 공부 그리고 수능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지문이 내신에도 나오고 그 모의고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쨌든 수능 공부도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일단 비문학, 문학, 모의고사 위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나름의 교안이 있고 어떤 방향성으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가 있기 때문에 교재 구성도 제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아무 모의고사 지문이나 주는 것이 아니고 교안이 있고 그 교안에 핏한 지문들을 조금 선별을 해서 톱파서 아이들한테 배부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교재고요. 요게 주간지입니다. 1일 수업 진행 표인데요. 요거는 사실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아무래도 3시간 안에 문학이랑 비문학을 다 해야 되니까 조금 바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안양예술고등학교 분석 영상 그리고 향후 수업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